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제 저쪽 애들이 타겟을 잡고 있는 게 이번 계엄을 민주당이 이제 의도해서 만든 거고 그걸 가지고 탄핵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사실상의 내란으로 조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타겟이 된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씌우게 만드는 민주당의 간첩 내지는 민주당을 돕고 있는 사람으로 홍장훈 1차장과 박정군 특전사령관을 세물로 삼아가지고 모든 타겟팅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민주당이랑 손을 잡고 지금 윤석열을 모함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쟤네들 작전으로 짜고 있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돼요. 돼야지 뭐라 진짜 너무 얘기를 어이가 하지. 없고. 이걸 본 사람이 없으면 그 계엄 상황이라든지 그 관련된 생중계를 본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가 정말 다 봤는데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 봤는데 세계가 봤어요. 전 세계가. 네가 본 거는 민주당이 의도해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그 사람 지능을 좀 의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텔레비 보급률이 30% 이하일 때는 이게 박정희 시절에나 가능한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들고 일어나서 한강 다리를 넘었다고 하는 건 박정희 시대에나 가능한 거고 이건 누가 봐도 내란이거든. 근데 이거를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거지. 얘네들은 자유당 때부터 똑같은 여론 조작 어떤 그 스타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기엔 본 눈이 너무 많아. 자, 아무튼 이런 과정 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갖고 압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증언을 조작하고 있는 상대가 결국은 이제 홍 차장과 박 사령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홍정원 차장한테 싹 잡아들여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홍 차장이 가장 먼저 이걸 증언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우기면서 요거를 팽팽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증거가 여인영하고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5일에서 6일 무렵 여인영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받아서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 검찰이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메모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리스크, 명단, 신병 확보, 내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군인의 수첩이에요. 상관이 얘기한 걸 받아 적은 겁니다. 받아쓰기란 거야. 그렇죠. 네. 우리 박근혜 때 왜 안종범이 박근혜 지시사항을 그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다 수석보좌관 회의였나? 네. 다 받아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게 법적 증거로 채택이 됐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메모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여인영 사령관이 했고 그렇게 들었다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고 이 시기가 홍장원 차장하고 윤석열이 직접 통화했던 시기랑 10분을 넘지 않는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영한테 먼저 전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홍장원한테 다시 전화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단이라든지 중요 사항은 여인영 도와주고 중요한 사항은 직접 통화해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자, 여인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정 전 처장의 메모가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헌재 재판에 나와서 여인영은 그거는 형사 재판에서 답하겠다라고 발언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내용을 또 비슷한 내용을 경찰 쪽에도
얘기를 해서 이걸 또 받아 적은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말을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기에는 똑같은 얘기를 듣고 이거를 실행했던,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도와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실행을 했던 경찰 측이나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명령이 체계적으로 내려졌다, 다각적으로 내려졌다가는 여러 군데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증인도 있고, 그걸 받아서 기록한 기록도 있고, 녹취도 있어요. 그와 관련된 그 녹음이라든지 뭐 체포 진입 지령을 실제로 여러 장군들, 이 부하들이 공개적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들을 봤을 때 증인과 증언이 넘쳐나는데 쟤는 오로지 내가 안 했다니까? 자기 기억으로 한 적이 없다니까라는 것만 가지고 부정을 때리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일반적인 언론은 윤석열이 억지 쓴다라고 몰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모든 언론이 홍장원이 정치적으로 뭔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써가지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태용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장 조태용. 네. 네. 조태용은 이제 홍장원 차장이 말을 아끼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왜 원장이 있는데 차장한테 전화를 했을까? 원장은 전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가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니 조태용이 그 얘기하잖아요. 윤석열이 나는 왜 홍정원한테 전화를 했느냐?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그랬더니 아주 조태용이 미국 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조태용이랑 윤석열이랑 통화했어요. 그 이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전에 통화해가지고 미국 아니고 나 한국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뭐 미국 안 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내일 갑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1시에 전화했을 때 없는 줄 알고 조태용이가 미국 가 있는 줄 알고 너를 원장 없는 동안 차장 네가 국정원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 하려고 전화를 했지 자기는 체포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장원도 마찬가지로 이 전화를 받고 비상회의를 합니다. 차장 전체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원장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내가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으신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자리에 홍장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차장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장한테 대통령이 경함을 내고 나한테 다 체포하라고 들었는데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제대로 대답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패싱을 시켰을까? 조태용 원장을 패싱시킨 상태에서 홍장원이한테 야, 너 방첩사랑 해갖고 체포나 이런 것들 해갖고 도와줘. 대공수사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자금이고 뭐고 다 도와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대공수사권을 주겠다는 얘기. 이 얘기는 정치인들 다 간첩죄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금이고 뭐고 다 지원해. 요 얘기란 말이야. 왜 국정원이 군대인 방첩사에 자금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미 이 계엄을 위한 계엄 자금 내지는 체포조를 돌리려고 그러면 수당도 주고 경비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국정원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 얘기를 꺼낸 거예요. 윤석열이 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랑 같이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잡아.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줘. 이 모든 지원 안에는 체포 용의자에 대한 위치 추적도 있겠지만 거기 지가 직접 말을 했다 그래서 돈도 지원을 해주라고. 그 돈이 언제 왔다고요? 하루 전에 12월 2일 날
기재부에 가가지고 받아왔다는 거. 받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냥 그 돈이 가 있는 걸 윤석열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지원해서 방첩사한테 또는 경찰의 체포조들한테 경비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이라든지 뭐 부속 지원 필요하다고 하면 국정원 자금으로 줘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정도면 빼박이지. 왜냐면 그때는 왜 국정원한테 돈 주라 그러나? 지원해달라는 건 알겠어. 뭐 사람들 쫓아가지고 추적하는 거 물론 못하게 돼 있지만 원래 국정원이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지만 하려고 하면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국정원이니까. 근데 돈 얘기는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이미 이거를 하기 위해 쌈짓돈을 국정원 비자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받아온 사람이 누구다? 조태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태용 이 양아치가 사실상은 재정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체포, 구금, 계엄에 필요한 초기 자금은 국정원에서 나오려고 했었고, 이러한 체포가 들어가고 전국 계엄이 일어날 상황에서는 2차로 누가 준비를 했다? 최상목이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문건 받아서 지금, 국회를 대신할 수 있는 입법기관을 만드는 비용을, 국회 나갈 돈을 다 뺏어가지고 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럼 그 전날 돈을 내줄 때, 최상목이 왜 갑자기 예비비를 이렇게 내주라 그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 못 들었겠냐고. 계엄할 거니까 예비비로 국정원한테 먼저 돈을 몰아주고, 그 다음에 2차로 필요한 돈들은 네가 이렇게 조정해서 만들어 라는 얘기를 안 했겠느냐고. 결국 최상목과 조태용은 직접적으로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 돈줄을 쥐고 속물을 보던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JTBC 단독을 보면은 조태용은 계엄 문구 못 봤다고 했는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조태용한테서 이거 유물 전달 받았다. 이렇게 진술조서에 썼습니다. 근데 조태용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특수 기능이 나타난 거야. 이 종이는 전달을 해줬지만 전달한 사람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조규용한테만 보이고. 그렇지. 조태용. 이게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특수 용주인 거야. 안 보여? 아이씨, 진짜.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 또 하나의 핵심 고리가 조태용이에요. 결국 김건희가 이 모든 거를 지시했을 때 핵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노상원도 있지만 김영현도 있지만 조태용도 그 핵심 고리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MBC 단독을 보면은 윤석열이 자기가 뭐 계엄할 때 뭐 내가 그러면 여인형한테 전화했지 왜 홍장원한테 하겠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인형한테 진짜 했네? MBC 보도 결과를 보면은 홍장한테 전화하고 2차례나 여인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쏙 빼놓고 헌재에서 거짓말을 했어. 여인형한테 전화 안 했다고. 또 거짓말이 또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 양아치들이 변호사들이 거짓말도 더럽게 못하는 양아치들인 겁니다. 아니 물론 윤석열이가 이런 내용을 사실은 내가 여인형한테 전화를 했어 라고 변호사한테만큼 알려줘야 변호사들이 이와 같은 내용, 이게 통화기록이나 대통령실 통화기록이나 윤석열 통화기록을 던지면서 야 내가 통화기록 있는지 확인해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초반에는 홍장원 차장의 말을 무시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봐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있던데요? 된 거잖아. 2번이나 걸었다잖아. 그 와중에 이것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장원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니까 통화 기록 있는지 봐봐 라고 큰 소리를 친 거지. 왜? 통화 기록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비화폰이기 때문에 통화 기록도 없는 줄 아는 거야 얘는. 비화폰이면 통화 기록도 안 남는 줄 아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의 무전기도 아니고 휴대전화가 어떻게 전달하는 기지국이나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가느냐고. 이거는 지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이게 휴대폰 대 휴대폰으로 무전기처럼 직접 연결되는 줄 아는 메커니즘이 아니고서야 이게 서버를 통해 갖고 통화 기록이 안 남는다는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한 거지. 통화 기록 조회하라고.
그 다음날 바로 나왔어. 있던데요? 있어? 그 와중에 뭐가 추가로 나왔습니까? 여인형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있던데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업무 격려차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말이 바뀐 거야. 응. 국정원장이 없으니까 업무 경력차 전화한 거라는 거야. 그럼 방첩사랑은 왜 했어요? 그랬더니 방첩사하고는 아직도 지금 통화 아니에요. 사실 허구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여인형 전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건 완전히 허구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질이는 지가 조사를 하라고 한 그것 때문에 딱 둘만 딴 줄 안 거예요. 홍장원하고 둘이 있는 내용만 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 하는 짓거리 보면은 대가리만 딱 쳐박으면은 자기가 안 보일 그렇지. 거라고 생각하는. 주르륵 다 따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야. 조태용이도 내가 대통령이랑 통화 안 했다니까요?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통화 기록을 또 다시 제출을 했어요. 제출했는데 보니까 아니 윤석열은 없는데 김건희가 있는데 나왔네. 이렇게 된 거고 김건희만 나온 게 아니에요. 뒤지다가 보니까 거기에 성일종이도 거기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연루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경향신문 단독을 아까 읽어주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인형이 그 위법성을 미리 알고 있었어. 이게 방첩사가 이 뭐죠? 이 신병 확보 명단 그 명단 있잖아요. 14명 면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경찰에도 불러주고 홍장원한테도 불러줬던 그 14명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거가 위법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자필 메모로 기록을 하기는 이제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이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다 없애려고 했다. 근데 받아 적은 사람은 명단이잖아. 안 받아 적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알아야지 뭘 하지.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걸 안 적겠냐고, 받아 적는 사람이. 그래 놓고 여인형은 체포 명단 뭐 이런 지시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아예. 근데 그러니까. 명단 작성은 맞지만 검거 계획은 없다고 했었거든요. 뭔 개소리야. 그냥 뭐 떠든 사람 있은 거야? 떠든 사람 해갖고 얘 칠판에 적어놓고 선생님한테는 안 낼 거야 뭐 이런 건가? 에휴, 그러니까 거짓말이 계속 걸리는 거야. 계속 걸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조태영이는 자기는 아무 지시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빠져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돈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김건희의 직접 지시를 받은 여러 사안들을 사실 집사처럼 처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어저께 방송을 했지만 블랙핑크 공연을 막은 거야. 주미대사 하면서. 근데 그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 공연 꼭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막네. 그러니까 바이든은 뭐라 그러든 나보다 젊고 예쁜 애랑 같은 자리에 안 돼. 있는 건 너무 싫었던 거지. 그러면 나는 질 바이든하고는 내가 사진을 찍겠어. 근데 블랙핑크하고는 안 찍어 이거잖아. 왜냐면 바이든 여사 너 앵간히 나대라. 그리고 6개월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맞아. 억하심정이 있는 거야. 억하심정이 있어갖고 내가 이 아줌마 언제 한번 연 매겨야지 그러면서 뭐 블랙핑크를 꼭 불러달라고 내가 그 꼴 못 봐라고 해방을 놓은 거죠. 블랙핑크 초청 관련해 갖고는 저기 박지원 원장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 바이든 밑에 있는 비서관이 한국계인데 블랙핑크 광팬이래요. 질 바이든 아니 딸- 질 바이든 여사가 좋아한다고. 질 바이든 여사도 좋아하는데 그 밑에 있는 비서관 한국계가 블랙핑크 초청을 강력하게 권유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쪽에 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안 해주려고 핑계를 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도 기분이 나쁜 거지. 요구했는데 안 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던 과정 중에 이제 이유를 대는 게 경호나 안보상의 이유를 갖다 댔나 봐. 그래서 결국은 블랙핑크가 못 가고
못 가고 이게 무산된 그 공연 공연을 무산된 못했지. 그 레이디 가가랑 같이 또 합동 공연까지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된 이유로 해갖고 잘린 사람이 엉뚱하게 안보실장이어서 안보실장이. 김태현은 그대로 있고 안보실장하고 거기 1급 비서관이 잘렸다고. 잘리고 미국 대사하던 조태영이 김건희한테 가서 제가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원까지. 아이고, 그러니까 국정은 아니 물론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적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미국 대사하던 놈을 국정원장을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참 이상해. 여긴 다 이상해. 아주. 그래서 어찌 됐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당시에 홍장원 차장에 대한 거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되려 여인형과 통화한 거 그리고 이 김건희하고 조태영하고 문자한 거 그리고 조태영이 계엄 전화를 해갖고 전에도 했고 후회됐어. 성일종하고 전화통화한 것까지 전부 다 터짐으로 인해서 그랬잖아요. 수사하면 할수록 관련자가 늘어난다고. 점점 더 많은 관련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태영하고 김건희 문자는 윤석열 쪽에서 제출한 증거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몰랐나? 몰랐지. 왜냐면 우리 평소에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 마누라는 전혀 모른다. 그날 성형외과 갔다. 배움 자체를 모른다라고 프레임을 빼놓은 건데 최소한 변호인들한테 자기 변호인들한테 사실은 우리 마누라가 다 시킨 거고 그러게. 얘가 비화폰 갖고 장관들한테도 다 전화했어. 국무회의에도 왔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돼. 해줘야지 변호사가 할 거 아니야. 근데 변호사들은 철석같이 윤석열 말을 믿은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연관된 거 외에 다른 거는 다 부정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딴 사람들을 싹 깠는데 거기에 김건희가 끼어 있으니까 이제 와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김건희가 내가 말을 안 했나? 그게 중요한 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약간 시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치정도 치정이겠지만 몇 명이야 도대체 누구하고야? 아니 누구냐고. 지가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해본 놈으로서 그러니까 늘 언제나 변호사한테는 솔직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죽였더라도 안 죽였다고 부정을 하더라도 변호사한테만큼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죽였어라고 해야 변호사가 그게 안 들키게끔 거짓말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는 아무도 못 믿으니까 변호사까지 속인 거고 그 말을 믿은 변호사가 대려 역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이렇게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꺼내놓고. 하여튼 웃기다. 이것도 윤석열이 측이 제출한 증거라고 하니까 진짜 몰랐나 보네. 진짜 모르는 거지. 윤석열도 처음 한 거 아니야? 김건희하고 조태하고 문자 한 거? 이 가능성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처음 한 거지. 윤석열 쪽에서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계엄하고 관련 안 된 내용일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치정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말을 하는 게. 이건 제 상상이에요, 여러분. 오빠, 내 일 저지른 건데 그 일본 쪽에 얘기하는 망명권은 잘 됐어? 안 되면 튀어야지. 그리고 2일날 전화를 하고 다음날 다시 전화해갖고 오빠 좆됐어 어떡하지? 지금 미리 나갈까? 어떻게 비행기표 하나 구해줄 수 있어? 요런 통화는 아니었을까?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